경상북도 한적한 농촌 마을.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개구리 소리가 퍼지는 고요한 곳이다. 민석은 아내 예진과 결혼한 지 5년째였다. 하지만 예진은 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코로나 이후로 장기 근무와 야간 근무가 이어지면서 주말에도 함께하기 어려웠다. 민석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처가 근처로 내려와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을엔 예진의 어머니인 순자 씨가 살고 있었다. 순자는 56, 시골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깔끔하게 관리된 외모, 단정한 단발머리, 매끈한 피부, 늘 반듯한 옷차림에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을 손에 익혀서 그런지 몸매는 탄탄했다. 민석아, 농사일 힘들지 않냐? 아니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가족 간의 정이었다. 순자는 민석을 친아들처럼 챙겼고 민석 역시 순자를 존중했다. 하지만 어느 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모든 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민석은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장독대 옆 물빠짐을 정리하다가 온몸이 흠뻑 젖었다. 어머니, 수건 좀 주세요. 순자는 급히 수건을 들고 나왔고 순간 그녀의 시선은 민석의 몸으로 향했다. 흰색 티셔츠는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선명한 근육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깨, 가슴, 팔, 농사로 다져진 단단한 몸.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아니야, 저 아이는 우리 예진이 남편이야.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민석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웃을 때 순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다. 순자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려다 마주친 것은 민석이었다. 어머니도 잠이 안 오세요? 어색한 침묵. 하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이상해졌어요. 어머니만 보면 순자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석이 다가오는 걸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금기는 무너졌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빠져들었다. 밭두럼, 장독대 뒤, 저녁 무렵 어둠이 내린 마당 한쪽. 공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욕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죄책감과 불안을 안고 살았다. 밤이면 서로의 방 앞을 서성였고 낮이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진이 예상보다 빨리 마을로 내려오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엄마, 병원 휴가 나왔어. 며칠 있다가 갈게. 순자는 핸드폰을 든 채 온몸이 굳었다. 민석도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이젠 정말 끝내야 해. 하지만 그렇게 끝낼 수 있을까? 예진이 마을에 도착한 후에도 민석과 순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면 서로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스쳤고 마주칠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저녁 예진은 우연히 마당 한쪽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석과 순자를 보았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너무 명확했다.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엄마? 민석? 지금 뭐 하는 거야? 순간 시간은 멈췄다. 설마 했어. 진짜 설마 했다고. 근데 진짜였어. 예진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예진은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남겨진 민석과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죄책감인지 아니면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욕망인지 아무도 몰랐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순자가 말했다. 네, 그래야겠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말은 거짓이라는 걸. 그리고 몇 달 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의 작은 카페. 민석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창가엔 순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하지만 서로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들판에 묻힌 비밀, 더 깊어진 균열, 카페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민석과 순자는 서로 마주 앉은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말
이젠 끝내야 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요? 그 말에 순자는 손끝으로 커피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래도 이제 우린. 민석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했다.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끝낼 수 없어. 우리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순자씨, 요즘 말이 좀 많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순자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뭐가요? 그거 알잖아요. 다 보여. 밭에서 장독대 뒤에서 밤마다 불 꺼진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이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마을은 좁아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거요. 그날 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꼈다. 하지만 민석은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순자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지만 민석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만해. 이젠 안 돼. 그만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어요.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았고 그녀는 다시 저항하지 못다. 서로를 밀어낼 수 없는 채 그들은 또다시 금기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며칠 후 민석은 결심했다. 어머니, 우리 그냥 마을을 떠나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떠나자. 더는 못 견디겠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예진이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석과 순자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엄마, 민석, 나왔어. 예진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순식간에 거실 한가운데 있던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뭐지? 그리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메모장을 보았다. 민석이랑 떠날 준비. 예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그녀는 손에서 메모장을 떨어뜨린 채 민석과 순자를 바라봤다. 정말이야. 진짜. 둘이. 민석은 아무 말도 못했다. 순자 역시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다. 민석, 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진은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다. 그날 밤 예진은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민석과 순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겼다. 둘 다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집은 텅 비어버렸다. 밭은 잡초로 가득했고 마당엔 먼지만 쌓였다. 민석과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어떻게 하지? 순자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민석의 손을 꼭 잡았다. 몰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널 놓치고 사는 삶은 더 지옥일 거야. 민석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둘은 서로의 품에서 다시는 끝날 수 없는 어둡고도 강렬한 욕망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